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공무원들이 월급 적다고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공무원 월급 올려주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어느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표 한번 보시면 미국의 인구 3.3억 명인데 의원 수 535명, 공무원 수 200만 명입니다. 한국은 인구는 미국의 5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5천만 명 정도인데 문제는 여기서 세계 1등 속도로 인구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어 간다는 건데, 그래서 요 사실만 보면은 지금 한국은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나라인데 공무원 수는 무려 115만 명, 국회의원 수는 무려 300명입니다. 이 데이터의 근거는 미국 의원 데이터는 사진처럼 의회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미국 공무원 숫자는 작년에 한국일보 특집 보도에서 추렸습니다. 미국은 이제 모병제이니까 위에서 봤던 200만 명 공무원 숫자 외에 별도로 130만 명 군인을 공무원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작년 말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실제 공무원 숫자하고 오차는 좀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서비스맨 또는 서비스걸 아닙니까? 국민 전체가 공무원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인구 대비 적정한 공무원 숫자 비율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건데 정답의 기준은 바로 미국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수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한 국가이고 가장 경쟁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이 미국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 비율 이걸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기준이다. 뭐 이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제 제시해서 논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국이 미국의 비율을 참고한다면 대략 미국 공무원 숫자 5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많으면 불합리하다, 낭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공무원 숫자는 대략 40만 명 선, 그래서 지금보다도 70만 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대략 100명 선으로 지금의 3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지방자치의원들도 보면은 기초의회는 아예 없애버리고 광역의회도 대략 한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금 낭비가 줄고 그래서 아낀 그 세금은 가령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하는 데 이런 데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엄청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 한 70만 명 잘라내라면 물론 5천만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특히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헌법 개정하지 않더라도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합의만 하면은. 그런데 합의 안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저것들이 합의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세금 내는 국민들이 완전히 혁명하는 심정으로 줄기차게 공무원 숫자, 의원 숫자 줄여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이게 이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구조조정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국민들이 손으로 공무원 체계를 구조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급 작아서 배고파서 일 못하겠다 이런 젊은 공무원들 사정은 뭐 좀 딱하게 들립니다. 불쌍하네요. 그런데 온정주의로 그냥 무작정 올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거 올려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이거 프린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 알바하는 청년들 세금 더 받아서 공무원들 월급 올려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죠. 얼마 전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임금 올려줄 수 있고요. 공무원 조직은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돈 벌어서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공무원 숫자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115만 명을 40만 명으로 줄여버리면은 그러면 지금 시위하는 저 청년 공무원들 연봉 2배로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 한 70만 명 잘라서 그 70만 명 다른 데 가서 일해라는 겁니다. 지금 조선소에 사람도 없다는데 그 가서 일하고 용접하고 일해서 거기서 돈 벌어갖고 그 돈 어디서 법니까? 외국 선주들한테 그 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벌어서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남은 동료 공무원들 월급 한 2배로 올려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공무원 숫자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율은 비용 대표적인 아주 전형적인 고정비 아닙니까? 그것도 악성 고정비입니다. 마치 조선업계가 지금 임금 구조가 경직되어 있다면 그게 고정비이기 때문에 불황시에는 그 변동비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청 구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다를 게 있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별 겁니까? 공돌이 공순이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체 공무원 먹여 살리는 예산 이거 지금 1원도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 유지 비용은 지금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장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 범위에서 지금처럼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문제는 국가 입장에서는 공무원 먹여 살리는 총 예산을 앞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줄인 예산을 연구개발부문 이런데 이렇게 아니면 더 시급한 지금 공무원보다도 더 시급한 복지 부분에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사진처럼 저런 시위하는 그분들 요구사항을 전혀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절대 또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공무원 숫자 급증한 것도 지금 문재인이 싸놓은 똥 아닙니까? 기사 한번 보시면요. 문 시절에 증가한 공무원 숫자가 그 이전에 한 20년간 증가한 숫자보다 더 많다는 그 제목이 저는 어떤 제목만 봤어요. 제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도대체 저 마귀들이 무슨 짓을 해놓은 건지. 그래서 완전히 저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님 부작위 살인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귀순 어부 강제 북송해서 죽게 한 거 그거 보니까 저거는 문재인 엽기적 살인 마귀 정권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엽기적 살인 마귀 정권이 깽판질 쳐놓은 거 이거 철저하게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징을 해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손해 끼친 거 있으면 전 재산 몰수해서라도 손해배상 충당하고요. 사형시킬 자 사형시키고 평생 징역 살릴 자는 징역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엽기적 살인 마귀 정권이 무너뜨린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데이터 3가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확인한 건데요. 에너지 가격 하락세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TTF 유럽 가스 선물 가격 이거 하락세 지속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가스 가격 선물 그다음에 유가 선물 이것도 하락세입니다. 이거 기회 있을 때마다 체크하는 이유가 말이죠. 지금 푸틴이 겨울 앞두고 유럽 가스 공급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돼서 유가를 폭등시키고 가스 가격 폭등시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더 이상 푸틴한테 겁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우 주목해야 할 시장의 트렌드 변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주부터 유럽 물가지수 상승세 지속, 요거는 될 것 같아서 요거 이제 살짝 걱정거리라고 말씀을 들어왔었는데 어제 발표된 유로존이라는 것은 EU 내에서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유로존 CPI, 그다음에 코어 CPI 발표 났는데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네? 상승세. 그런데 희망이 보입니다. 9월 16일 예상치 보시면 드디어 꺾이는 것으로 예상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에너지 가격 하락과 식품 가격 하락세가 드디어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 피크 아웃 시키는지 요거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9월 중순에 발표되는 거 요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해서 미국의 9월 21일 기준금리 인상 확률 여기서 여전히 지금 75bp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문제는 50 올릴 확률 이전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 두 개 비교했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최근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좀 오래된 어저께 며칠 전 사진인데 지금 그 왼쪽 사진이 50 올릴 확률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좀 뭐 숫자는 계속 바뀌니까 의미 없어서 제가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9월 중순 유럽 CPI하고 미국 CPI 발표 다 이제 만약에 꺾인다면 미국은 추가로 더 꺾이고 유럽도 드디어 꺾인다면은 그러면 50 올릴 확률이 다시 50% 이상으로 역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